근데 환자분들은 되게 보형물 넣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.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만 할 것 같아요. 그 방법으로는요. 제가 그 귀성형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그 귀가 아예 없이 태어난 아이들의 귀를 만들거든요. 귀를 만드는 소위증이라는 수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귀를 만들려고 하면 그 귀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. 뭐 귀가 너무 섰대거나 누웠대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귀가 아예 없고 또 청력도 잘 안 들리는 아이를 청력 개선 수술도 이비인후과랑 같이 해서 또 귓바퀴 수술까지 동시에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 병원이 갖추고 있는데, 그러려면 귀에 대한 관심과 또 뭐 해부학적인 거 아니면 생리학적인 거 모든 면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돼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외에 그 부분적으로 생기는 변형 같은 경우, 뭐 돌출기라든가 누운기, 뭐 귓볼 변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좀 더 예뻐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,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초가 돼 있다고 할까요? 기초를 갖추지 않으면 귀를 못 만들잖아요. 뭐 귀를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귀를 수선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귀 수선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귀 수선을 하려면 귀를 만들 수 있는 데서, 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자동차를 더 잘 고치겠죠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 귀가 생각보다 모양이 정말 다양하거든요. 그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면 70억 명의 그 귀가 다 달라요. 그러니까 그 귀의 형태를 우리가 조정해서 교정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는 정말 자신한테 데이터베이스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귀 모양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셔서 저희를 방문하시더라도 저희는 그 모양을 교정하는데 필요한 그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, 그 경험이라는 게 이거는 뭐 1, 2년 바짝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2, 30년 동안 귀성형에 대해서 그 아주 몇 분만 수술하셨기 때문에 다양하게 수술 결과를 갖고 계신 분이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어떤 문제로 귀에 대해서 와서 상담을 하신다면 제가 뭐 수술을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그게 해결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, 또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사실 귀성형을 할 때 우리가 귀만 보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. 되게 일단 보면은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눈을 보고 얘기하고, 그다음에 코를 보고 입을 보고 되게 거기에 먼저 시선이 가죠. 그래서 근데 그리고 최종적이라고 하기보단 귀는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귀걸이 같은 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게 뭐냐면 얼굴하고의 조화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완성시켜주는 부위가 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귀에 대해서는 얼굴 형태하고의 조화를 상당히 중시해야 되는데, 사실 제가 그 성형외과를 처음 시작을 하고 또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전문했던 분야가 귀 수술도 했지만 뭐 양악 수술이나 안면 윤곽, 얼굴형에 대한 연구가 저의 그 성형외과에서의 시발점이었어요. 그러니까 귀 수술도 같이 했지만 얼굴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, 뭐 아니면 얼굴 비대칭 어떻게 교정해야 될까,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게 귀가 얼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,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걸 많이 절실히 느꼈거든요. 뭐 얼굴이 작아 보인다든가, 또 귀가 한쪽이 없어서 비대칭인 경우에 귀를 만들어줌으로써 비대칭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몸소 체화했었기 때문에, 특히나 이제 수술할 때 양쪽 귀를 봐가면서 저희가 맞추면 수술하는데, 그 안면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할 때랑 똑같은 컨셉이에요. 개념이거든요. 그러니까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지 귀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귀만 들여다놓고 보면은 도대체 이 귀가
비대칭인지 양쪽이 비슷한지 얼굴하고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어울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런 얼굴형에 대한 공부와 수술을 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얼굴에 맞는 얼굴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케이스 바이 케바케로 뭐 기증 연고를 쓸 수도 있고 뭐 자기 귀연고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형물하고 자기 조직을 같이 쓸 수도 있고 뭐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저밖에 안 할 거예요. 뭐 사례는 상당히 차고 넘치는데요. 뭐 돌출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그 대개는 이제 사춘기 학생들이 많이 와요. 사춘기 학생들이 이제 중2 정도 돼서 그 질풍노도의 시대 때 이제 어떤 외모에 관심을 갖고 그럴 때 귀가 너무 서 있으면 뭐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너무 싫어서 이제 본인은 수술 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또 40, 50대시잖아요. 그분들은 예전 생각에 지금 귀를 이렇게 잘생긴 귀를 꼭 수술 칼을 대야 되냐 하면서 이제 걱정하시면서 이제 자제분하고 다툼을 하다가 병원에 오시거든요. 그러면 제가 비슷한 케이스의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립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수술했을 때 아이들은 이런 장점이 있고 수술하면 실질적으로 외모가 훨씬 더 단정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할 만한 건 아니다. 본인이 뭐 안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결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하고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. 실질적으로 수술하면 거의 대부분 99%는 다 만족을 하십니다. 성형수술에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수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예요. 성형수술하는데 만족한다. 그렇지만 그 돌출기 수술 그런 학생들한테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는 분명하고 그런 수술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뭐 감기에 걸린 걸 치료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아이의 그 스트레스나 컴플렉스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또 귀가 너무 뒤로 누워 있어 갖고 스트레스를 받는 한 50세 정도의 그 여자 환자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분은 사진 찍을 때마다 귀가 안 보여서 증명사진 찍을 때마다 평생을 막 뒤에 거즈를 끼고 이렇게 돼서 또 얼굴 살이 많으니까 뭐 얼굴 살이 이렇게 막 보면서 귀가 보이나 안 보이나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평생을 반평생이죠. 50세니까 하시던 분이 이제 귀를 이제 세워서 보이는 형태라니까 이게 웬걸? 얼굴도 엄청 작아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증명사진 찍으러 갔을 때 귀를 세워야 되는 스트레스도 없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행복하겠어요. 그러니까 얼굴빛이 정말 많이 밝아지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스트레스나 컴플렉스가 그 당사자한테는 엄청나거든요. 또 더더군다나 그런 트라우마를 어렸을 때 귀가 너무 붙어 있다, 또 귀가 너무 서 있다는 걸로 트라우마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당사자는 평생 잊지를 못하고 그런 마음에 큰 그 돌멩이를 하나 넣고 사는 건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 상당히 수술하는 사람도 보람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뭐 저희 성형외과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담보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 와서 일단 상담을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드리겠다.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